인류 정원지구의 부곤대에 위치해 있고 중국 대륙의 동북 변경에 있는 명산 장백산. 그 장백산의 품속에 안겨 있는 도시가 바로 백산시이다. 백산시는 장백산에 의해 세워졌고 장백산을 본따 이름 지어졌으며 장백산에 의해 발전하였다. 백산 사람들은 장백산을 사랑하고 장백산을 존경한다. 백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장백산의 봉우리는 머리이고 장백의 산맥은 등뼈이며 장백의 수풀은 옷이고 장백의 물은 혈맥이라고 생각한다. 백산시에 온다는 것은 바로 장백산에 온다는 것이다. 하늘의 전기를 받고 해와 달의 빛을 받고 수천 년간의 비바람을 맞으며 하늘 아래에 우뚝 솟은 잠백산. 잠백산의 그 거대한 체구는 곧 백성의 보호신이며 그 드넓은 가슴 안에서 만물이 자라고 있다. 잠백산은 신령스러운 산이다. 동쪽으로는 태평양에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유라시아 대륙과 접해 있다. 장백산이 중국의 명산으로 불리운 것은 높아서도 커서도 아니고 바로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이 조화를 부려 천년적으로 만들어진 장백산은 신성하고 신비하고 신기한 아름다운 산이다. 장백산을 신성하다고 하는 것은 화산 분출로 인해 높이 솟아나고 빙설에 덮여 있어 그 신비로움에 주변의 여러 민족 백성들이 숭배하는 산이기 때문이다. 장백산을 신비하다고 하는 것은 넓게 펼쳐진 숲을 바다, 깊숙하고 그윽한 벌판, 소박함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오묘한 경치는 사람을 유혹하는 신비로움으로 차기 때문이다. 장백산을 신기하다고 하는 것은 2000여 미터 높이에 있는 화산 분화구에 바로 유명한 천지가 있는데 위로는 하늘에 닿아 있고 아래로는 대지를 관통하여 마치 하늘과 땅이 연결하는 듯 끊임없이 줄기차게 흐르기 때문이다. 신성하고 신비롭고 신기함으로 합쳐져 당당하게 솟아있는 장백산은 그 자체의 신비로움으로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장백산은 사람들을 반하게 만드는 산이다. 옛날 2만 5천만 년 전 히말리아산의 조산운동과 수없는 격렬한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장백산은 그 주변의 200여 개의 화산과 함께 중국 및 동아시아에서 화산암의 분포가 가장 넓고 화산 폭발의 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천지는 16개의 봉우리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자태가 천태만상이다. 천지 주위의 16개의 봉우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처럼 천지를 에워싸고 있다. 장백산 천지는 화산구에 물이 고이면서 호수로 형성된 것이다. 수면 면적은 10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호수의 가장 깊은 곳은 373m에 달하며 호수의 총 체적은 20억 평방미터에 달한다. 천지는 중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가장 큰 화산구 호수이다. 장백산에 오는 대부분의 관광객은 천지를 유람하기 위해서이다. 천지가 있어 장백산은 더욱 아름다운 색채를 띠게 되고 천지의 이 신비한 아름다움이 더 많은 유람객을 끌 수 있는 것이다. 천지에 오면 붉은 노을이 엷게 깔린 하늘의 기상을 감상하면서 자연으로부터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모습에 유람객들은 천지의 조화에 감사하고 천지는 유람객들의 소원을 마음껏 들어주고 있다. 변화무쌍하고 수수께끼 같은 천지, 위로는 풍운 조화를 거느리고 아래로는 화산지형의 현무암을 지니고 있다. 솟아나는 온천은 땅속 깊은 곳의 열기를 전해주고 있고 빙설은 천지 괴물의 기이한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장백산의 화산 주변에는 형태가 다른 크고 작은 화산구 호수들이 분포되어 있다.
왕지는 천지 서남쪽 15km 되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신기하고 아름다운 고산 하원과 나란히 의지해 있고 장백산 천지와 서로 마주보고 있다. 망천하봉은 장백산 천지에서 직선거리로 30여 킬로미터 되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사람들에게 그다지 알려지지 않는 장백산의 자매봉이다. 중국 동북지방 장백산 지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로서 해발 2050m에 달한다. 산 정상은 구름과 안개로 덮여 있고 산 아래로는 협곡들이 가로 세로 교차되어 있으며 기복을 이룬 봉우리들이 우뚝 솟아 백산을 마주하고 있다. 망천아봉의 남쪽 기슭으로는 길이가 40km, 깊이가 450m에 달하는 깊은 골짜기가 있고 그 양쪽에 폭포가 있다. 물이 졸졸 가늘게 흐르며 진주 같은 물방울을 감아 올리면서 엷은 물 한 개가 자욱히 피어오른다. 돌틈에서 용솟고 샘 구멍에서 분출하고 풀숲에서 떨어지고 빙설 속에서 녹아내리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수정의 세계를 방불케 한다. 원시살림이 있음으로 하여 장백산의 수계는 발달되고 하천이 밀집되어 분포되었다. 송화강, 압록강, 두만강의 발원지는 모두 장백산이고 이 세 개 강의 물은 마치 장백산 몸 전체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처럼 밤낮으로 쉼없이 순환하고 있다. 송화강은 천질물과 폭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남근강의 폭포의 정상의 넓이는 8m이고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의 첫 번째 낙차는 50m이고 두 번째는 24m인데 두 물줄기가 겹쳐 골짜기로 날아내리면서 뽀얀 물 한 개를 일으킨다. 옥남폭포와 무지개폭포는 남근강의 중류에 위치해 있는데 주변에는 초목이 우거지고 수천 갈래의 빠른 물줄기가 날아내리는 듯 싶다. 폭포가 많아 바람처럼 물보라가 인다 하여 송화강을 은하수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산 위의 백산호와 송화호는 수면이 넓고 산이 높고 물이 깊다. 호수는 산의 형태에 따라 뻗어 있고 호수물에는 청산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섬은 마치 신기루와 같고 수면의 아름다움은 신비로운 경치를 나타낸다. 압록강의 브런지는 장백산의 주봉으로서 강물이 풍족하고 흐르는 모습이 사나워 한때는 장백산에서 벌목하여 뗏목을 띄어보내는 수로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압록강을 따라 내려가면 곧 바다의 입구에 닿을 수 있다. 압록강 래프팅은 벌써 형식이 새롭고 느낌이 특이한 관광 종목이 되었다. 강에서 래프팅을 하면서 멀리 내다보면 중국, 북한 양쪽 경계의 풍경과 서로 다른 민속 풍경이 한눈에 안겨온다. 압록강 래프팅은 유람객들에게 파도를 헤치고 경류를 맞받아 나가는 즐거운 자연의 경지를 선사해준다. 산과 물이 어우러지고 기러기가 날아드는 호수가 있는데 압록강을 한 줄의 옥디에 비긴다면 용산호는 바로 이 옥디호의 진주이다. 호숫가에서 물과 하늘이 한 가지 색으로 어우러진 모습과 저녁 노을 길게 느려진 가운데 수확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어부들의 환한 모습을 감상하는 사람들은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가고 있다. 용산호의 담담함과 아늑함은 자연과 인간의 심령을 정화해준다. 신기한 산과 신비한 물, 바로 이 두 산과 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장백산의 또 하나의 기이한 경관인 협곡을 만들어냈다. 금강협곡은 장백산 화산의 서남쪽에서 약 15km 되는 곳에 있는 용암대지 위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 중국에서 발견한 규모가 가장 큰 화산암 협곡지대이다. 그 특수한 지리적 위치와 신화와도 같은 경관은 국내외에서도 보기 드물다. 자연에 의해 정교하게 이루어진 협곡의 양측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숲풀처럼 서 있고 돌기둥들이 하늘을 치받아 있어 굽어보면 삼군 의장대 같고 우러러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장군과 같다. 압록강 대협곡은
장백산 남쪽 비탈에서 천지와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원시 산림 속에 위치해 있는데 협곡 내에는 저명한 낙타봉이 있다. 낙타봉은 층층으로 쌓여있는 부석과 용암의 화산이 분출한 흔적까지 겹쳐져 마치 화산 지질이 변한 천년백화와도 같다. 제자 협곡의 발원지는 천지 서쪽인데 강물은 산세를 타고 아래로 흘러내리고 벌어진 암석들 틈을 빠져나와 세차게 흐른다. 수로가 좁고 협곡의 절벽이 가파롭고 호수가 깊고 강변의 초목이 폐쇄되었다 하여 제자하라고 불리었다. 장백산이 높고 큰 몸뚱이는 동쪽 바다와 접해 있고 서쪽을 향한 초원은 수목이 자라기 적합한 온대기후에 접해 있어 더욱 더 신기한 장백의 숲을 바다를 육성해낼 수 있었다. 장백산 식물경관대는 천하에 둘도 없는 것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낙엽 활렵림대, 친엽 활렵 혼합림대, 악활림대, 고산태원대와 5갈래의 식물대는 층차가 분명하고 산과 봉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장백산 아래에서 출발하여 산봉우리에 이르는 60km 밖에 안 되는 노정에서 온대 대륙으로부터 줄고 극지에 이르는 사이의 몇천 킬로미터 이내의 식물 군락을 볼 수 있다. 장백의 숲을 바다는 야생동물의 낙원이다. 여기에는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진귀한 조류와 짐승들이 살고 있다. 종류가 다양한 야생 동식물은 장백의 숲을 바다로 하여금 무한한 가치를 띠게 하였고 생기로 넘치게 하였다. 장백산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추나 추동 사계절마다 변하는 색다른 모습이다. 봄에 장백산에 오면 맑고 정결한 빙슬이 햇빛에 반짝이고 진달래꽃이 활짝 피어나며 새들이 둥지를 털어 새끼를 낳고 꿀벌과 나비들이 꽃밭 속에서 경쾌하게 날아다닌다. 여름에 장백산에 오면 수놓은 듯한 고사하원의 현란한 색채를 자랑하며 하늘갈까지 뻗어있고 꽃물결이 바다를 이루어 하늘작거리는 것이 그 속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성경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다. 가을에 장백산에 오면 빨간 단풍잎들이 숙성한 대자연을 마음껏 노래하면서 하늘과 산과 물과 유람객들의 웃음 띤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다. 겨울에 장백산에 오면 소나무 가지마다 새하얀 눈으로 소복 단장을 하고 있다. 순결하고 당당한 기백이 넘치는 설산과 설원은 더없이 위엄이 있어 보인다. 장백산 유람을 가장 멋지게 즐길 수 있는 계절이 바로 큰 눈이 흩날리고 온 산이 모두 은백의 세계로 변하는 겨울철이다. 산과 나무가 온통 눈에 덮이고 은은한 멜로디 속에서 눈꽃이 흩날린다. 산뜻한 스키복을 입고 바람처럼 숯불의 바다를 지나고 손살마냥 설원을 질주하노라면 귓전을 윙 스쳐가는 바람소리에 가슴이 한껏 부풀어 오른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장백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깊은 감회. 세기의 위인 등소평은 장백산에 올라 감탄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말했다. 장백산에 와보지 못하면 평생의 유감이 되리라. 인정과 정성이 넘치는 백산 사람들과 백산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장백산의 아름다움으로 국내외의 유람객들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